간개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으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드랍 라인. 왔습니다. 멀리서 수심 나온다. 그렇지, 왔다. 폴링 바이트 바로. 자, 안녕하세요. 피싱로그 99.9의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왔습니다. 풍경이 정말 좋은데 여기는 강원도 홍천강입입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홍천강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와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추인 이 가을에 홍천강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물도 맑고 수초도 물속에 많아서 낚시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버터부터 한번 수심 얕은 곳을 타버터로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스틱 베이트로 아침 첫 선택은 타워터입니다. 저는 현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이 시기에 뭐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타워터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놈, 홍천강에서 아침에 타워터를 던지다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잘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수초야 6초야 지금 6초 같은데, 물이 빠졌을 때 자라던 6초 같은데 그래도 스트럭처가 지금 발 앞에 꽉 있네요. (3m) 4m. 오늘 제가 낚시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수초 그리고 드랍 라인입니다. 간개 같은 경우에는 얕은 곳으로 이렇게 시작되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드랍 라인이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 드랍 라인을 가면서 그 얕은 곳에는 수초 또는 물이 빠졌을 때 자라던 육초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숨어 있는 베스들도 있을 것이고, 계절별로 이제 고기들이 이 드랍 라인에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드랍 라인에서 끌어올려서 하는 낚시, 그리고 스트럭처라든지 눈에 보이는 완벽한 장애물에서의 그런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잘 모르니까 일단 수심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던져봤는데 약 한 30m 정도 던지니까 내려가는 속도를 보니 약 한 3m?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러면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 곳이란 거죠. 이런 곳에는 이제 만약에 고기가 있다면 물 안에 큰 바위라든지 장애물 아니면 수초가 있는 곳에 바싹 붙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바람이 안 불고 물이 굉장히 맑다면 눈에 보이는 고기도 한번 잡아보려고 사이트 피싱을 할 수 있는 편광안경도 좀 챙겼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물이 굉장히 맑은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네요. 확실히 계절 때문에 그런가. 날씨가 좀 해가 좋아서 해가 이렇게 오르고 기온이 표충선이 조금 오르면 돌아다니는 고기를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천강 하류, 최하류죠. 그 청평호, 우리가 흔히 물미라고 하는 홍천강 청평호 합수부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네. 여기는 제가 예전에 여기 촬영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고기가 수초에 많이 모여 있었죠. 그래서 입질 받기가 굉장히 수월했는데, 날이 추워질수록 고기들이 스트럭처에 붙어 있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물속에서 수초를 찾으면 굉장히 쉽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데, 수온이 조금 높아버리면 애매합니다. 이게 고기들이 다양한 곳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촬영했을 때보다 수위가 낮네요. 그때는 이 나무가 잠겨 있었거든요. 모여있는 적당한 스트럭처만 딱 확인한다면 고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멀리 한번 던져보시죠. 맞다. 맞습니다. 멀리서 언밸런스 프리리그에 한 마리 나옵니다. 자, 제가 딱 던지고 얕네? 라고 했는데 한 마리가 딱 나왔어요. 어느 정도 지형이 조금 변화하는, 올라가는 지형이었나 봅니다. 한 마리 딱 나왔습니다. 채비는 언밸런스 프리리그. 고기는 차긴 차인데, 파마크를 보니까 아직은 완전하게 차갑게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온이 아직은 덜 차다. 다시 한번 해보죠. 같은 자리. 보통 지금 제가 낚시를 해왔던 지역이 저 정도 날리면 보통 한 3m, 4m 정도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얕아요. 지금 수초도 있어요. 예, 막 떡떡 걸려요. 이런 곳에 고기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고기가 지금 멀리 있어요. 가까이는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워킹 낚시면 이게 좀 불리합니다. 지금 고기가 제가 볼 때는 이 앞에가 너무 지금 고요하고 해서 있어도 거의 낱마리로 있고, 그래서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으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물이 맑거나 얕게 계속 뻗어져 나가거나 하게 되면 가까운 곳에 고기가 스트럭처에 붙긴 붙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붙습니다. 붙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입질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냥 조금만 인기척이 나도 다 도망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럴 때는 워킹 낚시에서는 좀 잡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장타 낚시를 조금 해야 됩니다. 바닥에는 수초가 많고, 그 수초에 지금 고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가까운 데서는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없고, 멀리 있는 곳에서는 그나마 프레셔가 없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상황,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카약이나 벨리, 보트 낚시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가서 공략을 하면 되지만 워킹 낚시는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장타로 스트럭처를 노려야 되죠. 스트럭처가 아니고. 수심 나온다. 그렇지, 맞다. 폴링 바이트 바로. 그렇지. 오케이. 역시 제가 딱 노리고 있었던 게 저기가 조금 수심이 나온다 싶어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려가면서 똑 떨어지는 브레이크 라인, 드롭 라인, 여기에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장타를 딱 던졌는데 내려가면서 그쯤 닿았다 싶었을 때 툭 하고 쳤어요. 바로 폴링 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제비는 언밸런스 프릴이고 사이즈가 한 3자 후반, 4자 초반 될 것 같습니다. 강베이스 특유의 길쭉한 모습이네요. 자, 일단은 아침에는 수초가 있는 곳에서 뭐 한 마리를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물이 너무 많이 빠져서 수초가 있는 그 군락이 물론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고기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습니다. 수심이 굉장히 얕고 수초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포인트는 안 되겠다. 조금 드롭 라인이라든지 수심이 그래도 2m 정도는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입질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곳을 공략을 했더니 멋진 베스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공략해 볼게요. 이 청평하고 공천은 우리나라에서 저 수상에서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기들도 저기 소음이랑 이 너울에 적응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해만 뜨면 저러는데 뭐. 왔다. 맞다. 작지만 한 마리 했습니다. 네. 작지만 3인치 웜을 꼴딱 삼킨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30cm가 넘는 베스를 2마리 잡고 작은 베스를 잡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베스를 잡은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수초가 있다는 겁니다. 물속에 수초. 드랍 라인으로 올라오는 이 라인에도 수초가 있고 아까 제가 처음으로 고기 잡았던 완전 수초 군락 그 안에도 고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초 군락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이 시기 베스가 굉장히 숨기 좋았던 그러한 수초들, 그 수초 중에서 부엽수초, 이파리가 떠있는, 물 위에 떠있는 연이라든지 마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가서 없어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트럭처라든지 장애물을 좋아하는 베스는 물 위에 있던 그러한 수초가 사라지면 물 속에서 자라는 침수수초, 평생을 물 속에서 잠겨져 있는 그 수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애물에 기댈 곳이 필요한데
여름 내내 숨어 있고 기댈 수 있었던 마름이 사라지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있던 물속에서 자라는 침수수초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침수수초, 물속에 파릇파릇하게 자라는 그 수초를 공략한다면 고기가 붙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 침수수초 대신 물속에 있는 스트럭처, 바위라든지 인공 구조물이 그러한 수초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베스가 숨어 있고 기댈 수 있는 장애물이 되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굉장히 찾기가 힘들죠. 현지인들이나 알 법한 그러한 포인트는 찾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초를 공략하면서 낚시하는 게 지금 이 시즌에는 어딜 가도 통하는 방법일 거예요. 사가가는 수초, 그곳을 잘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즌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즌입니다. 움직이면서 깊은 곳으로 가는 베스, 그리고 얕은 곳에서 어느 정도 계속 먹이 활동을 하면서 버티는 베스, 그리고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 다양하게 나뉘는데 그만큼 수온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에 맞는 고기들이 수심별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런데 깊은 곳에 들어가는 베스는 워킹 낚시에서는 사실 굉장히 폭이 좁은 수로라든지 규모가 작은 저수지가 아니면 잡아내기가 힘들어요. 그까지 캐스팅도 하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런 베스만 있는 게 아니고 얕은 곳에도 겨울을 나는 베스도 있고 얕은 곳과 깊은 곳이 연결되는 그런 라인의 고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킹 낚시 오늘 와서 물론 배를 타고 깊은 곳에 가서 스트럭처를 노리면 정말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워킹 낚시에서는 그 낚시가 안 되니까 깊은 곳과 얕은 곳이 연결되는 드롭 라인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낚시긴 하지만 그런 지형에 붙어 있는 고기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그나마 어려운 이 시기에 입질을 아마 해줄 거예요. 왔다. 오케이. 와, 드롭 라인에 딱 들어가 있네. 걸렸다. 빠져. 그렇지. 와, 정말 멀리서 입질을 받아가지고 멋지게 꺼냈습니다. 제가 사용한 로드가 B5 테스트 로드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전기 누설이 되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지 않고 멀리서 입질 받아서 끌어내는 거 보셨죠? 예. 아무튼 드롭 라인에 고기가 계속해서 붙어 있고 활성도 좋은 고기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건 떨어지면 바로 입질을 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채색도 좋네요. 왔다.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자, 드롭 라인. 집요하게 딱 떨어지는 그 드롭 라인만 계속해서 공략을 하니까, 야, 사심이 넘는 멋진 배스 나왔습니다. 고기가 굉장히 찬데, 이 파마크를 보면 굉장히 진하잖아요. 떨어지는 수온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배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떨어지자마자 활성도가 있었는지 그냥 바로 툭툭툭 입질이 들어왔어요. 수심은 약 한 4m에서 3m 사이로 올라올 때 경사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환절기, 완전한 겨울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기온이 들쑥날쑥하고 올해는 11월 달 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예년의 어떤 시즈널 패턴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패턴이거든요. 하지만 고기가 있을 만한 곳, 수초가 있는 곳 또는 경사 지면서 고기가 붙을 만한 곳,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노려봤더니 사이즈 좋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추를 느끼면서 홍천강에 오셔가지고 경사진 곳, 수초를 한번 노려보십시오. 툭툭툭 하면서 입질이 멋지게 들어옵니다.